경희 피레터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자결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강자결증후군이란 이 구강 안에서의 자결감, 화끈거림, 따끈거림이 나타나서 이 따뜻한 물이라든지 뜨거운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구강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강자결증후군을 그러면은 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원인을 이해할 때만이 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이 구강자결증후군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항시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포가 손상된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압력, 온도, 또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요인들, 저산소증, 전해질, 이온, 중금속, 환경 여건, 약물.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표면적, 또 음식물의 pH, 또 산화 정도의 상태,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자, ATP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ADP로 되면서 인산이 빠져나올 때 7.3kcal의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말도 하고 사고도 하고 행동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TP 합성 장애가 생기면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는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죠. 코어 템퍼러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자,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이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이죠. 자, 팔다리의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다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체 중에서도 구강으로 열이 쏠릴 경우, 자, 구강 점막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겠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 바로 자결감, 화끈거림, 따끈거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부 온도가 더더욱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내염, 구강궤양, 구강천포창과 같은 또 더 심중한 구강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강자결감 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염증, 구강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결감, 따끈거림, 화끈거림이 생긴 상태, 바로 그걸 구강자결증후군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구강자결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이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열 에너지의 그 대사를 억제를 시키는 순간 피부 온도는 바로 내려갑니다. 자, 구강자결증후군도 바로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완화는 되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는 또다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다시 구강으로 열이 쏠릴 경우는 구강 자결 증후군이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절대로 낫지 않고 만성화되고 또 다른 질환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강 자결 증후군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치료 원칙은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구강으로의 열 쏠림을 없애고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 방출시킴으로써 구강 자결 증후군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구강 자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